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개발자는 쓰고 버려지는 부속품일 뿐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거 문제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개발자가 부속품일 수 있지. 부속품이 꼭 나쁜 건 아니잖아. 부속품 없으면 기계 안 돌아가. 그 회사에서 되게 중요한 존재라는 거지. 근데 난 이런 말도 마케팅적인 용어라고 생각하거든. 왜 마케팅이냐면, 되게 기분을 상하게 하는 용어를 써서 마치 우리가 회사에 쓸모없는 존재처럼 보여지게끔 더 강하게 말하는 것 같아. 근데 이런 프레임을 짜는 사람들이 되게 감정적이거든. 근데 얘기하자면 우리나라의 3%밖에 안 되고 IQ가 제일 높은 성향이면서 INTP 성향을 가진 내 입장에서는 그런 INTP 성향 입장에서는 다 저게 왜 문제되지? 내가 왜 프리랜서로 오래 했냐면 나는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싶었고, 그리고 내가 한 만큼 받고 싶었어. 근데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게 좀 힘들었고, 그리고 직급 이런 상하 여부에 내가 옛날 20대 때 일할 때는 더 꼰대들이 많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이제 40대가 이제 한 2년 뒤면 40대가 되는데, 그런 입장에서는 이게 다 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프리랜서 하면 되게 편했거든. 내가 그 회사 소속도 아니고, 내가 고객 별로면 안 만나면 되고. 근데 이런 거를 사람들이 감정적이다 보니까 되게 어려워 하더라고. 근데 나는 어렵지 않았거든. 그런 게 되게 편했거든. 그래서 상하관계 부분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 사람들이 이런 마케팅 용어를 많이 낚여요. 근데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우리도 그 근로자 입장에서도 회사에 대해서 조소기업이라느니 막 엄청 욕하잖아. 그렇게 따지면은 서로 대립각이거든. 근데 이럴 때는 필요한 게 감정적인 그런 스크래치 내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현실을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기브앤테이크를 해야 된다. 제가 프리랜서를 오래 한 입장에서의 마인드가 이랬어. 그래서 내가 회사에 평생 직장도 내가 평생 있을 생각이 없는데? 그런 생각으로 살면 돼. 그럼 되게 편해. 내가 시장에서 얼마나 괜찮은지, 프리랜서를 하면 좋은 게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느 정도 괜찮은지를 계속 점검하게 돼요. 내가 뛰어나지 않은 마케팅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회사와 계약을 못해. 내가 주로 이제 IT 업계에 좀 경력자 많은 회사들이랑 내가 계약을 많이 한 이유가, 나는 그냥 뭐 어설프게만 하는 곳보다는 개발 지식이 있는 회사들이 좀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좀 많았어. 경력도 많았고, 뭘 하든지 좀 야무지게 한 이력도 되게 많았고, 나름 안드로이드랑 뭐 서버랑 같이 프리랜서 하는 쪽에서는 좀 유명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계산을 못한다면 당신은 좀 도태되기 쉽다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뭘 하든지. 기본적으로 나이 많고 꼰대짓 하는 개발자 있죠. 이런 개발자들도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비싸고 회사 분위기 망치고 힘든 개발자라는 프레임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새 꼰대 꼰자만 나와도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잖아요. 뭐 라떼는 하면서 비꼬는 밈도 되게 많았고. 근데 그러다가 요새 어떻게 되냐면 실력 없는데 원하는 것 많은 신입 개발자에 대한 비꼬는 게 되게 많아졌죠. 까다로운데 존나 못함 이거잖아. 그리고 원하는 건 존나 많음 막 이거잖아. 그러면 신입 개발자는 어디서 배우란 말입니까? 뭐 이렇게 하는데 학원에서 배우든 학교에서 배우든 아니면 네가 독학을 하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기분 나빠서 어떻게든 린치를 가하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다가 욕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현실은 제가 가르친 친구들은 작년부터 5천 미만이 없더라. 5천 미만이 없고 연봉 8천 2명, 7천 2명에 사실 7천 근접한 친구들 다 합치면 한 5명은 될 거예요. 그 정도로 나름 7천 근접한 친구들도 많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입장에서는 나는 그냥 현실적일 뿐이야. 저런 거 아무리 본인들이 감정적으로 얘기해봤자 실제로 뽑잖아요. 문제 생긴다고. 뭐 여성과 관련해서도 여성이 출산하면 경력 단절되고 내 포지션이 바뀌어 있더라 그러는데, 실제로 그거를 여성들이 저격하는 게시물도 있더라고. 내가 열심히 그 사람 출산휴가 갔다 오는 동안 그 포지션에서 혼자 2개 일을 다 해서 너무 힘들었다라는 후기도 있었고, 반대로 그 포지션을 계속 놔뒀는데 그 출산휴가 갔다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둘째를 임신하더라. 그래서 또 출산휴가를 또 가더라.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여성에 대해서 조금 더 힘들게 보는 거든.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이긴 한데, 회사 입장에선 그거 악용의 사례가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는 것 때문에 그러면은 좀 힘들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결혼하시면 아이 낳으실 건가요? 이래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거거든. 왜냐면 그 내부에 남아있는 다른 분들이 피해를 보니까.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 그래서 공무원 같은 거 아니면 회사가 엄청 커서 뭐 복지 예산이 많지 않은 이상은 쉽지 않다니까, 그게. 작은 기업은 이게 더 크리티컬하고.
그래서 더 회피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나라에서 그런 제도들을 많이 빡세게 해주면 모르겠는데 아직 뭐 심각성을 못 느꼈나 봐. 제정신 아니니까 나라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회사가 모든 짐을 짊어지면 회사에서 안 뽑으면 되니까 이게 세상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잘하고 괜찮은 개발자만 살아남는 거고, 그런 개발자들은 지금도 잘 나가요. 내가 예전부터 얘기했지. 3년 전부터 팀노바 욕 되게 많이 먹었는데, 근데 문제는 고연봉으로 보낸다고 욕먹고 공공의 적이 돼가지고 고연봉으로 보내는 사람이 적이 아닌데, 마치 캄보디아에서 역사적 대학살을 보는 것처럼 지식인들에 대한 열등감이 모두 다 지식인들을 죽여버리게 되고, 그리고 대부분 모두 농사를 짓자고 하니까 병원도 마비되고, 지식 뭐 이렇게 공학도 마비되고, 과학기술이 발전을 못하니까 지금도 캄보디아가 좀 답이 없죠. 그래서 이게 되게 미개한 사건이야 진짜. 근데 마녀 사장도 그랬었고, 잘못된 사상에 끌려가서 탄압하죠. 근데 난 내가 배운 성경이나, 난 지금 종교 없습니다. 어렸을 때 본 거예요. 내가 배운 종교에서는 그렇게 사람들을 학살하라고 얘기 없는데, 그 마녀로 몰아가 사람 죽이라는 법 없는데, 그쵸? 그리고 히틀러 대학살도 제1당, 그러니까 대다수의 국민들이 지지했던 당이 이런 식으로 이상한 짓을 한다니까. 열등감의 최후예요. 집단주의를 기반으로 한 열등감이 제일 미개하고 제일 무섭거든. 그래서 진짜 무서운 거야. 이게 사람이 살인까지 난다니까.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사람이 많이 죽은 전쟁이 한국전쟁이잖아. 이념 싸움이었잖아. 민주주의야, 자본주의야, 지금,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싸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위험한 거거든. 이게 이념 싸움이 존나 무섭다니까, 그래서. 어. 그래서 피해의식은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 만들어내고, 결국에는 제 생각은 생각보다 세상이 공정하다라는 걸 기반으로 봐야 되고요. 저는 해외도 많이 다녀본 입장에서는, 그 해외 교민들이랑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 가이드에 있으면 팁을 좀 드리고, 제가 이런 거 되게 궁금한데, 좀 여기 나라 사람들은 직접 교민 입장에서 겪어보시기에는 어떠신 것 같냐고, 그러면 많이 물어보거든? 물어보면 다 장단점이 되게 명확하고요. 다 무슨 기회의 땅 이러지도 않아. 그러니까 보면 해외는 공정한가? 그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처럼 인터넷 설치나 AS 빨리 오는 것도 없어. 그리고 행정 처리도 꽤 빠른 편이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진짜 그 행정 처리가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정치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정치가 많이 발달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 비해서 온순하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렇게 본다면 절대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저는 되게 그 이기적인 면모들을 많이 봐가지고, 프랑스는 유난히 제가 좀 싫어하긴 하는데,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 유난히 정서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루이비통 최근에 본사도 다 파기하고 그러잖아요. 그 논리가 그거잖아. 연금이 고갈되고 있으니까 루이비통 회장한테 더 세금을 많이 매겨라 이러면서 우리나라 재벌 타도 외치는데, 근데 재벌 타도 외치는 사람들이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적어졌거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그래도 어느 정도 똑똑한 거야, 내가 보면. 근데 아직도 감정적인 성향이 강하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거든. 근데 재벌 타도하는데 애플 쓰면 그것도 문제인 거야. 재벌 타도하는데 삼성 쓰는 것도 문제고. 여러분은 중국의 어떤 소수민족이 만드는 그런 핸드폰을 쓰세요. 왜? 중소기업이니까 아름답잖아. 대기업이 낙수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뭐 그러지도 않아요. 실제로 낙수 효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제 그 여러 이제 기본적으로 큰 기업에 대기업 종사자들도 많고 그러잖아. 그럼 하청기업에다 주는 수주를 하는 것도 있지만, 대기업이 근로자들이 돈을 거기서 번 거를 이렇게 많이 쓰면서 자연스럽게 경제가 순환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많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소비가 위축되고 이런 게 왜 문제인 거야. 소비 자체가 실제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니까 그걸 되게 중요하게 보는 거란 말이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되게 잘 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됐으면 하는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제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피해의식을 가지고 개발자가 되려고 하면 회사에서는 진짜 답이 없어요. 피해의식 많은 개발자 치고 개발 잘한 거 본 적도 없고, 뭐든지 자기 합리화를 하거든. 근데 대부분의 훌륭한 개발자들은 뭔가 이게 잘 안 풀리면, 내가 개발을 좀 효율적으로 못했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내 능력이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사실 내가 부족하구나 된다는 거는 그걸 그렇게 해서 자존감을 낮추라는 얘기가 아니야. 난 쓰레기구나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이거를 좀 더 보완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라는 거지. 실제 팀노바 팀원들한테도 그런 성향이 안 맞으면 그냥 나가줬으면 좋겠다 정중히 얘기해요. 이렇게 하면은 나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 정말 미안한데 나는 어떤
내가 뭔가를 잘 못했을 때 내 탓이 기반이 돼서, 그러니까 나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한번 해볼 만하다. 이거 계산하면 내 지식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을 좋아하고, 제가 유튜브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이유가 그런 성향의 학생들만 고쳐줄 수 있어요. 그런 어떤 기저에 깔린 게 자기의 피해의식이 너무 깊게 깔린 그런 개발자들은 부담스럽기도 하고 저랑 잘 맞지도 않고, 그리고 개선도 잘 안 돼요. 그런 개발자들은 사실은 회사 가서도 회사 원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회사는 쓰레기고 나는 착하고 이 조소기업은 나는 발전 안 시키고 대기업 아니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런 애들 치고 대기업 쉽게 갈 만한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없어요. 오히려 막상 대기업에 가시게 되면 그 안에서도 만약에 내가 개발 기술이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스터디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 내부의 동호회 같이. 그런 사람들처럼 차라리 오히려 그쪽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그런 피의식이 기반이 되지 않을 거예요. 거기서 꽤 잘한다는 사람들은. 어느 집단이든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하다못해 과학고를 가도 못하는 애들이 있거든. 왜냐면 과학고에서 거의 꼴등하던 애가 내가 처음에 갔던 학교에 왔었거든. 그래서 걔랑 같이 옆에서 들으면서 되게 재밌었거든. 야, 과학고 꼴등은 이 정도 오냐? 막 이러면서 막 물어봤거든. 자기는 과학고를 들어갔는데 공부를 너무 하기 싫었대. 그래서 안 했대. 근데 그러면서 내가 느꼈지. 아, 어디든 제 하단은 있구나. 회사도 마찬가지야. 그 회사에서 내가 지금 아마존에 들어가든 구글에 들어가든 구글에도 해고되는 사람이 있고 넷플릭스도 매년 하위 20% 자른대잖아. 그 얘기는 뭐야? 계속 해고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 능력이 기준치에 미달되는 사람이 분명 있다는 거지.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그리고 해고라는 게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해고가 되면 나한테 맞는 다른 회사 찾아가면 되지. 대부분은 그러잖아. 나는 굉장히 뛰어나고 착하고 짱짱맨 개발자인데 회사가 날 못 알아준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 이게 이중잣대거든. 근데 실제 시장에서는 여러분들한테 그 수요가 오지 않거든. 조소기업만 온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올려치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올려치기 하려면 공부를 철저하게 해야 돼. 내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이쪽은 올려치기가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건, 다른 분야는 타고난 머리가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개발자 쪽은 철저하게 일반적인 수준에서라면, 그렇게 막 엄청나게 똑똑해야만 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프레임이 있어. 개발자는 똑똑해야만 잘한다, 이런 생각 하는데, 물론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능숙하지 못해서 하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땐 80%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똑똑해야만 잘하는 분야는 어디냐면, 독자적인 알고리즘을 가진 기술 기반 기업들, 그런 쪽이라면 내가 인정을 하겠는데, 그 대부분은 그냥 게시판 만들고 앱 만들고 비슷비슷한 테크닉의 연속이거든. 그리고 그런 테크닉 가이드는 공식 홈페이지에 이미 다 적혀 있어. 그런 것 때문에 일반적인 개발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는 저는 별로 없었거든요. 대부분 진짜 어려움을 느끼는 거는 요즘처럼 인공지능 연구가 안 된 쪽에서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실험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머리 쥐어짤 때 힘든 거지, 그런 거 아닌 이상은 별로 힘든 거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왜냐면 대부분의 알고리즘이 다 일반적으로 다 퍼져 있거든. 어떤 디자인 패턴도 이런 식으로 디자인하라고 대략적으로 그 앱 개발 쪽에서도 뭐 iOS도 마찬가지고 안드로이드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디자인 패턴이 다 만들어져서 적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프레임워크에서 이미 디자인 패턴들이 많이 적용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냥 숙지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소름 끼치게 뭐 천재적이라든지 엄청 영리해야 되고 뭐 그런 부분은 많이 없어요, 요즘 개발들은. 그래서 연구개발 쪽으로 밀어 올리는 거지. 팀노바는 그 연구개발 쪽으로 이렇게 특화된 애들을 만드니까 그 기간도 좀 오래 걸리고 좀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고연봉이 되는 건데, 근데 IT 업계는 그렇게 내가 시간을 쓰는 만큼 인정해 주거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개월 투자해서 연봉 3천짜리 받는 게 나을까? 아니면 2년 투자해서 팀노바처럼 5천 미만 없이 뭐든 다 개발할 수 있어서 장기적인 발전이 좀 더 유리한, 3천짜리보다는 훨씬 유리하죠. 그런 데가 나은지는 뭐 사람의 취향에 따라 다르고 정답은 없지만, 저는 이제 후자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만 교육을 하니까 그런 입장에선 나쁘지 않죠. 뭐 8천 가고 막 7천 간 친구들은 뭐 그것보다 훨씬 더 잘 살겠지만. 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피해의식이 기반이 되면 안 돼요. 철저하게 여러분들을 엘리트로 만들어야 되고,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엘리트가 되는 과정을 모르겠으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이라도 해봐야 돼요. 그 노력조차도 안 하면 답이 없어요. 제가 운동을 그래도 한 1, 2년 계속 하면서 느끼는 게, 정말 자기가 의지가 있고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몸이 좋아지더라고.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게 오래 걸리고 너무 단기간에 빠르게 잘 되고 싶어 하니까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